우와, 일본 사람들은 누구보다 시장에 대해서 혁신적이고 그런 마인드가 인풋이 돼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까고 보니까 뭐지? 혁신적인 게 아니라 강제로 베타 테스터 당한 거였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테슬라를 사지 않는 이유인데, 이건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지도 조사를 하면은 일본에서 이제 테슬라라는 브랜드 자체의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름은 들어봤어. 그런데 자동차 메이커인지 뭐 하는 메이커인지 모든 사람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의외라고 느끼죠. 일본에서도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테슬라 광고를 치는 그런 회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공중파에서. 맞아.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뭐 해외에서 이런 정보를 받는 사람이 아니면 일본 내에서는 그렇게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잘 없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좀 의외일 수도 있겠네요. 테슬라라고 하면은 원래 처음에 기가 팩토리 이게 나와가지고 파나소닉 일본의 파나소닉과 같이 자본을 투자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커다란 그지 배터리 공장이랑 해가지고 아이고 뭘 만든다네를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럼 일본 사람도 관심 많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비즈니스 펄스. 자동차 업계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하고 있지만은 일반인들 기준으로는 그냥 그런 가 보냐고 끝나요. 뉴스를 보더라도 파나소닉이 테슬라란 미국 기업이랑 뭐 하나 보내 라고 해서 그냥 끝이에요. 왜냐면 일본에서 EV 전기 자동차라고 하면은 유명한 게 하나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전기 자동차 양산차를 최초로 판매한 기업이 일본에 있잖아요. 누굽니까? 닛산. 닛산의 리프가 있기 때문에 이 리프가 일본 사람들의 전기차에 대한 인식을 예전부터 전기차라면 저런 거구나 라는 게 쌓아오고 있던 겁니다. 리프라는 게. 아니 그래도 우선 테슬라는 이런 리프와 비교도 안 되게 충전돼서 가는 거리가 길잖아요. 그런데 무슨 리프 얘기를 해요 라고 느끼잖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여러분 리프가 전기 자동차인데 테슬라에 비교해서 지금 뭐 항속거리가 지금 최신형 같은 경우에는 100km 정도 하면 테슬라가 좀 더 길게 갑니다. 롱레인지 버전으로 치면은 모델 3 이거 치면은 가는데 가격이 여러분 리프보다 2배 이상 비싸요. 일본에서 리프가 처음에 전기 자동차는 개념이 어떤 식으로 접목이 되냐면은 여러분 이게 최신 기술입니다. 또 물론 있지만은 아닙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뭡니까? 여러분? 과거보다 하이브리드가 들어온 나라잖아. 하이브리드가 왜 팔려서 갔습니까? 가솔린 플러스 배터리를 해가지고 연비가 좋아져요. 일본 사람들 경차 많이 타잖아요. 왜 경차 많이 타요? 연비가 좋아서 많이 타요. 세금도 싸고. 기승전 연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EV가 처음 나왔을 때 전기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어떤 게 셀링 포인트가? 연비입니다 여러분. 전기세가 싸요. 연비 충전할 때는. 이 정도 전기세를 가솔린을 환산하면은 몇백엔, 뭐 1000엔도 안 해. 그걸로 한 번에 완충을 시킨 다음에 여러분들은 사실상 공짜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가 리프의 초창기 판매 전략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연비를 중요시 여긴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서민층이겠지. 여러분들이 부자라면은 연비건 나발이건 무슨 상관입니까? 람보르기니, 페라리 먹고 다니겠지. 차에 그지 시동 거는 것만으로도 기름이 1리터 사라진다. 좀만 가면은 그냥 기름을 땅에 붓고 다니겠네, 그지? 하지만 서민층들이 특히 연비라든지 유지비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게 일본 내에서는 전기 자동차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바뀌어갑니다. 이게 일본의 자동차 역사에서는. 그래서 리프가 점점점 발달되어 간 거예요. 와, 리프를 해보니까 일본은 맨션 말고도 자가주택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가주택에서 전기를 뽑아가지고 집에서도 숙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프가 팔렸단 말이야. 그런데 하다 보니까 초창기는 베타 테스터다 보니까 갈 수 있는 거리가 멀지가 않아요. 100km 조금이야. 그리고 이 배터리 자체, 셀 자체도 그렇게 어찌 보면 완성된 기술이 아니었기 때문에 충전하고 방전하고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지? 처음엔 100km 갔는데 완충하면은 이 다음에는 완충하니까 90km 가네? 이거 좀 쓰다 보니까 80km 가네? 야, 이거 못 쓰겠다. 팔아버리자. 중고차. 리프가 중고차 시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차가 중고차가 가격이 비쌀 것 같아요? 쌀 것 같아요? 중고차 가격이 똥값이 돼요. 리프는 중고차가 안 팔려요, 잘. 왜냐면 사람들이 본단 말이야. 배터리잖아.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스마트폰도 안 그렇습니까? 스마트폰도 처음에 충전하면은 100%, 금방 100%에다가, 뭐 90%, 하루 썼는데, 아직도 90% 남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한 1년 쓰고 나면은, 야, 이거 얼마 쓴 것 같지도 않은데, 충전지가 뭐 80%, 70%야.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 게 예전부터 없었을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게 자동차에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프가 중고차 가격 방어를 못했어요. 그러다 인식이 어떻게 돼? 야, 그 전기차, 그거 연료비도 절감되고, 어느 정도 보조금도 나온다 그래서 사봤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야. 별로 쓸만하지 못해. 라는 게 인식적으로 박혀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테슬라가 잠깐 들어오겠죠.
테슬라가 리프보다 가격이 2배 이상 비싸다 했잖아. 그 정도 가격이면 여러분 일본 내에서 벤츠 C클래스 라든지 다른 뭐 수입차 많이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렉서스도 웬만한 차는 살 수 있겠네요. 이거는 뭐 최신 기술이 있으니까라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아까 말한 대로 전기 자동차라는 개념이 일본 내에서 조금 더 연비를 아낄 수 있어 라든지 그런 개념으로는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한테 애초부터 너무 예전부터 전기차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테슬라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일본에서 고전을 많이 합니다. 해외에서 분석한 기사가 있는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블룸버그 기사입니다. 테슬라 세계 3위의 자동차 시장 일본에서 판매 저공비행 뭐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슬라가 안 팔린다 이러고 하면은 얼마 정도 안 팔린지 이미지가 잘 안 나오시니까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일본에서 이게 지나니까 2019년도에 수입된 전기 자동차가 1378대입니다. 그 중에 예측적으로 약 90%가 테슬라 자동차라고 생각을 한대요. 아마 많이 잡아도 일본 내에서 2019년도에 테슬라가 1000대 팔린 거예요. 1000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오냐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기사 안에 정말 기가 막힌 게 하나 나오는데 일본에서 이 자동차 수입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가 일본에 수입하는 자동차의 통계를 내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 수입하는 차종 중에 여러분 테슬라가 유일하게 발표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기업이에요. 페라리, 뭐 람보르기니, 뭐 별별 슈퍼카 있잖아요. 별로 안 팔리는 차. 그 차들조차도 일본에서 팔 때는 그거 정보 공표됩니다. 인데 유일하게 테슬라만이 일본 내에서 몇 대 판매되는지 알려주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테슬라입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안 팔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미디어의 그런 이미지적으로 이 테슬라가 맡고 있습니다. 2020년도는 좀 다를 거야. 한국에서도 데이트를 치고 있는 모델3가 나왔으니까 일본 사람도 살 거야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모델3가 일본 상반기에 어느 정도 팔렸냐면은 자 이게 재팬 일렉트릭 비크 세일즈 제뉴어리에서 메이까지예요. 1월달부터 5월달까지 2020년 1등 닛산 리프 5,700대 2등 이건 뭐 하이브리드 들어가 있는 통계입니다. 토요타 프리우스 2,600대 테슬라 모델3 376대 팔렸습니다. 어머나. 참고로 비슷한 기간대 대한민국에서 자 테슬라 모델3 상반기 수입차 3위 등급 6,840대 6월 한 달에만 2,810대가 팔렸어요. 대한민국에서. 한국보다 20분의 1 정도 팔린 거예요. 일본 시장에서. 그러니까 테슬라가. 인구 차이도 생각하면 그러니까 인구랑 시장 차이 생각하면 말도 안 되게 안 팔린 겁니다. 우와. 그러니까 인지도가 거의 없다시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보기에는 뭐지? 우리는 분명히 파나소닉이랑 같이 기가 팩토리도 처음에 만들었었는데 왜 일본 사람들은 사주지 않지? 라고 더 느끼지 않을까? 당장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테슬라의 로드스터를 처음 출시한 게 상하이가 아닌 요코하마예요. 모델 S 또한 여러분 롯본기 힐즈에서 4년 후에 발표한대요. 공을 엄청 들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일본이라는 시장에. 왜? 초창기에 토요타랑 협업한 것도 물론 있거니와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파나소닉과 처음부터 협업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안 그래도 닛산 리프도 많이 타고 있으니까 관심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뚜껑을 딱 까보니까 안 사요. 왜 테슬라라는 걸 안 사요라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보수적인 관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한 뭐 가격이라든지 전기 자동차에 대한 그런 개념 이해해도 여러분 보수적이에요. 어떤 게 보수적이냐면은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랑 비즈니스라든지 일해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느끼실 텐데 일본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레퍼런스 실적이요. 일본 사람들한테는 네가 과거에 어떤 일을 해서 이런 걸 만들었니가 제일 중요해. 어떤 자동차를 만들고 이번에 이런 걸 출시하셨어요? 그 자동차는 안정성으로 어떻게 검증이 되었나요? 그러면 좀 신뢰성이 생기네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해외 브랜드가 일본 시장 들어올 때 제일 짜증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이런 실적이 있어요. 그건 그 나라 일이고 우리 시장에서 당신이 어떤 거 해봤어요? 아니 저는 이제 처음에 물건을 파는데 실적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세요? 그럼 실적이 0이란 말이네. 그걸 뭘 믿고 사?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일본 시장이야. 맞아요. 있잖아. 새로운 기술이요. 이거는 뭔가 좋은 거예요. 라고 해도 아니 그래도 테슬라는 회사 만들어서 몇 년 됐어. 역사가 있는 회사야. 믿을 수 있는 거야? 뭔가 모르겠다. 그러면 토요타 사지죠.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무서운 거야. 자동차라는 거는 사람의 목숨과 연관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보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당장에 테슬라 자동차 가격이 여러분 젊은 친구들이 살 수 있는 가격이 잘 안 돼요. 비싸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40, 50대 이상 어느 정도 일본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테슬라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 대상이란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의 머릿속은 어떻게
전기 자동차는 일본에서 예전 출시됐을 때부터 일본사는 이미 베타 테스트를 했었어. 그거는 어느 정도 서민층들이 연비 같은 거 계산해서 사는 차네 라는 게 박혀 있어. 그리고 검증도 안 된 저기 서양 아저씨가 들고 와. 이것이 혁명이다 들고 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이 아저씨가 생각한 거는 전기 자동차는 혁명이었잖아요. 기존에 없던 시장을 새로 만드는 혁신이잖아요. 어찌 보면 시장의 이단화예요. 그런 이단화의 상징이 이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누구보다도 먼저 도입한 게 일본이니까 우와, 일본 사람들은 누구보다 시장에 대해서 혁신적이고 그런 마인드가 인풋이 돼 있는 사람들이야, 일본 사람들. 와우. 그래서 일본에 공을 들였던 거야. 그런데 까고 보니까 뭐지? 혁신적인 게 아니라 강제로 베타 테스트 당한 거였어? 가 되는 거예요. 테슬라의 사업 방향과 일본 사람들의 소비 방향이 전혀 다른 거야. 정반대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팔릴 수가 있어요? 팔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당장에 공들인 시장인데 안 팔리다 보니까 점점점 그렇죠. 멀어져 가는 거예요. 또 이게 대한민국과 일본과 결정적인 차이가 또 있습니다. 안 팔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또 있어? 자, 이 모터그래프 기사인데 대한민국은 전기차 보조금이 국고 보조금으로 해서 쫙 보면은 한 700만 원대, 800만 원대 올해 기준으로. 그 다음에 각 지자체마다 지방 보조금이 붙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 보조금이 붙습니다. 예, 테슬라를 사면은. 그래서 한국 내에서도 테슬라가 팔리면은 대한민국 국민들 세금으로 미국 기업이 돈 벌어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자, 그럼 일본 내에서는 보조금이 얼마나 줄까? 자, 이게 일본의 일반 사단법인 차세대 자동차 지능센터입니다. 여기서 쫙 나오거든요. 테슬라 모델 3이잖아요. 일괄적입니다. 이게 40만 엔이에요. 즉 우리나라도 400만 원. 테슬라를 사도 보조금이 우리나라 돈 400만 원 줘요. 참고로 닛산 리프 있잖아요. 리프 사면은 이게 차종마다 다르지만 420만 원 주는 것도 있고 400만 원 주는 것도 있어요. 자동차 가격이 리프는 테슬라의 가격이 반도 안 돼. 그런데 보조금은 거의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서민들 대상이라면 일본 사람들 전기자동차 볼 때는 부자들은 보조금 있으나 없으나 살 거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일본에는 이 보조금 자체 정책대로 봤을 때도 리프가 테슬라보다 더 팔릴 수밖에 없어요. 전기자동차를 산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조성이 돼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한국만큼의 이렇게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지? 여러분들이 일론 머스크 아저씨가 돼봐요. 나름 일본 기업 파나소닉이랑 같이 기가 팩토리도 처음에 세웠어. 처음에 테슬라 자동차 개발할 때도 토요타랑 제휴해가지고 기술을 그것도 같이 했어. 발표도 아시아에서 일본도 최초로 발표했어. 그랬는데 일본에서는 보조금도 그렇게 많이 안 주고 일본 사람들은 테슬라를 안 산단 말이야. 그러면 일본 시장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반대말로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단한 겁니다. 테슬라가 그렇게 어찌 보면 신경 쓴 시장은 아닌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테슬라를 많이 사줍니다. 보조금을 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일본 사람들이랑 비교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 테슬라에 대한 개념이 다르잖아요. 아까 말했잖아. 일본 사람들은 테슬라는 잘 모르는 미국 기업이 전기차를 만들어 판다네. 우리에겐 전기차는 이미 서민들이 타는 어느 정도 연비를 신경 쓰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 리프 때문에 박혀 있었어. 그런 기업 이미지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테슬라는 최첨단을 달리는 이 산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이잖아요. 당장에 지금 미국에서도 그죠? 주식이 지금 천장을 뚫고 올라가고 이 아저씨는 우주에 사람을 보내고 지금까지 볼 수 없는 기술을 만드는 프론티어적인 아저씨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최신 기술을 누구보다도 빠르게 내가 사용하고 싶다가 되잖아요. 그죠? 진짜 저는 이런 방송하면서 많이 느껴요. 뉴스 보면서도 그렇고 시청자분들의 반응 보면서도 그렇고 테슬라에 대한 이미지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다르죠. 일본이랑 전혀 한국이랑 다릅니다. 진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거 좀 최신 기술이라는 그런 트렌드에 좀 민감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보다. 예. 호기심이 어찌 보면 왕성하죠. 과거의 실적이 연연한 게 아니라 미래에 있을 기대 실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더 가치를 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과거 실적, 대한민국 사람은 미래에 올 실적.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런 기사가 뜨는데 테슬라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일본은 시대에 뒤처진 게 아닌가. 이래서 IT 저널리스트가 이런 걸 기고를 하기도 합니다. 뭐 약간 이제 일본 시장을 디스를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너무 보수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일부러 주지 않는 게 아니라 미디어조차도. 아예 혁신에 대해서 일본 사람이 진짜 혁신을 싫어하나요?는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반증이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한국에서 나왔죠. 소니의 EV 컨셉 비전 S. 이게 전기차거든요. 소니가 전기차 만들 수도 있대. 일본 사람들이 우와 이러는 거예요. 왜? 소니잖아.
일단 소니니까 믿을 수 있잖아. 쌓아온 게 있잖아. 이게 테슬라랑 다른 점이에요. 아니 저게 뭐가 달라. 소니도 자동차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오상 느끼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기차가 뭣도 모르는 영역이 하지만 그래도 소니잖아. 자동 운전하고 하면 센서라든지 그거 만든 다음에 소니 만들잖아. 옛날부터 했잖아. 소니는 나름 혁신의 아이콘이잖아. 소니는 쌓아온 게 차곡차곡 있으니까 쟤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더블 스탠다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는 인식 자체가 일본 사람 느끼기에. 그리고 소니도 어프로치 자체가 좀 상당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일론 머스크 야시 얘기할 때 뭐 오토파일럿 자율주행을 제일 먼저 떠올리잖아요. 전기 자동차도 물론 떠올리지만은 와 이게 진짜 손 떼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최신 기술. 소니는 또 다른 식으로 착목을 한 겁니다. 소니가 이거 발표할 때 이런 외형이 아니라 여기에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합니다. 뭐요? 이거요. 자율주행이 되면은 운전하는 사람도 어찌 보면 프리가 되잖아. 그럼 차 안에 있는 시간이 따분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니가 이런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저작권만이 갖고 있잖아. 소니 엔터테인먼트, 소니 뮤직, 소니 픽처스. 그걸 들고 온 거야. 우리는 한 단계 다른 걸 본다. 차 안에서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게 이 안에서도 3D 사운드 있잖아. 입체 사운드. 지금까지 없던 카 오디오를 같이 선보인 거야. 소니가 여기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우와 혁신이다. 왜? 소니가 하던 거잖아. 소니가 하던 영화, 소니가 하던 소리. 그걸 들고 온 거야. 이 안에. 그러니까 그거 뭐냐 일론 머스크 씨가 들고 온 테슬라랑 다른 식으로 접근이 되는 거예요. 왜? 쌓아온 게 있으니까. 노하우가 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니의 컨셉카를 보는 것에 따른 일본 사람들의 기대감이 테슬라를 보는 그 관점과 빛나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실적을 중시하는 어찌 보면 일본 사람들의 스탠더드가 그대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요시. 테슬라를 100번 양보해서 미국 차 메이커로 봐줘요. 그래도 팔릴 것 같아요? 안 팔려요. 미국 차라고 생각하면 그러네. 포드, GM, 크라이슬러 다 일본에서 물먹었어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한국이랑 일본은 미국에서 차를 많이 파는데 자기는 우리네 차를 안 사준다. 쟤들은 나쁜 애들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듣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안 사요. 그나마 한국은 GM 대우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쉐보레라는 게 돌아다니잖아요. 일본은 안 돌아다녀요. 여러분 아예. 그런 나라야. 그러니까 미국 차에 대한 어찌 보면 일본 사람들의 관념 자체가 고장이 나고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게 좀 박혀 있어요. 그런데 미국 기업이 미국 차를 만들어서 판대잖아. 그러니까 차를 좀 아는 일본 아저씨들 입장에서도 아무리 정말 좋게 보려 하더라도 과거에 미국 차의 다른 실적 어떻게 일본 내에서 있었나 그걸 또 받아보다 보면 이미지가 좋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가는 분들도 많은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일본 시장에 의미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씨가 야심차게 일본 사람들은 리프를 누구보다 먼저 타고 와 혁신을 좋아하니까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들어왔다가 어떻게 돼 물을 먹고 현재도 이제 상당히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 뒤에는 이러이러한 일본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를 보는 눈, 일본 사람들이 미국 차를 보는 눈, 일본 사람들이 차를 안 만드는 회사가 차를 만드는 걸 보는 눈, 일본 시장의 특수성 여러 가지 겹쳐 있는 거예요. 뒤에는. 물론 보조금도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반대말로 한국 시장이 특이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시장이 어찌 보면은 굴러 들어온 복덩이 같은 존재겠네요. 다만 일본 사람들이 테슬라를 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한 것처럼 이 뒤에 많은 이런 이유가 있어서 테슬라가 일본 시장에서는 어찌 보면 실패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 봤습니다. 테슬라 한 대 보내주시면 제가 타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홍보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도 좋다고 하시고 뭔가 미국에서 온 최신 기술이라서 아무튼 좋다고 홍보할게요. 그러니까 한 대 좀 보내주세요. 미국 사람은 이 방송 안 보잖아요.